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통행금지령을 내리자 오렌지 카운티의 반발이 심합니다. LA 타임스는 사설에서 미셸 스틸박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와 당선자가 이끌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마스크 착용 반대 입장 등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 의원 릭 스캇과 가장 진보 성향인 MSNBC의 레이첼 매도우 파트너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 각 주를 국가로 생각한다면 최고 발병 국가 15개국에 미국 10개 주가 포함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시련이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바이러스 대처를 세계에서 더할 수 없이 가장 잘해오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는 식당이 생겼습니다. 화장지 구하기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장기, 체스도 찾기 어렵습니다. 조지아주 재검표 결과는 바이든 당선 재확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 미시건주로 포커스를 돌렸습니다. 미시건 다수당인 공화당 정치인들이 당선 확인을 거부하고 선거인단을 새로 꾸리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시건주 전략에 대해 점점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현직 대통령이 저지르는 비민주적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루돌프 줄리아니는 기자회견에서 온갖 음모론을 증거 없이 퍼뜨립니다. 그러나 20건이 넘는 선거 불복 소송에서 모두 졌습니다. 팍스뉴스 터커 칼슨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드니 파월의 부정선거 주장을 묵살하지는 않겠지만 파월이 단 한 건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그 선거 관련 뉴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한가운데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포함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에서 처음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서 전해드렸었던 이제는 더 이상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도 없고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금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MSNBC의 레이첼 매도우, 또 MSNBC 중에서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오후 저녁 프로그램 이 레이첼 매도우가 동성애자입니다. 해서 파트너가 있죠. 21년 동안 함께 살아온 파트너 수잔이 양성 반응에 걸려서 그동안 떨어져 있었어야지 됐고 그리고 레이첼 매도우도 어제 저녁에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는데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기술적으로 뭐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잔이 한때는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그 고통도 본인이 옆에서 지켜봤고 이제는 그 회복되는 단계인 것 같아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인생에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서 뭐 그 뒤에 얘기는 뭐 여러분들 다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릭 스캇 그 상원의원, 릭 스캇 상원의원 원래 주지사였다가 상원의원이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화당이고요. 민주당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레이첼 매도우의 파트너. 공화당 중에서도 플로리다에서 릭 스캇과 플로리다 주지사는 굉장히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릭 스캇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불과 어제였던가요? 그제였던가요? 공화당의 상원 전국위원회의 의장, 의회 안에서가 아니라요. 공화당의 상원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공화당에서 척 그레슬리 그 상원 의원이 지금 양성 반응이라 격리 중이고 이렇게 양성 반응 사람들이 나오면서 릭 스캇 공화당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은 제발 마스크 쓰십시오. 거리 두기 하십시오.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 관계자들 얘기 다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무슨 뭐 너무 많은 곳에서 특히 이제는 레드 스테이트,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이런 지역이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원들이 전부 차고 다시 얼마 전부터 휴지는 마켓에서 찾기 힘듭니다. 저도 어머니 집에 오더하려고 이 뭐 타겟에 웹사이트라든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휴지를 보면은요 하나도 지금 아웃 오브 스탁입니다. 평소에 뭐 좋아했었던 그 브랜드의 그 소프트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휴지가 아웃 오브 스탁일 그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그 회사 등에서도 대처하는 것이 있는 이 형태인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음성을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사실과 다른 것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것이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들으면 아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대처를 잘했구나 지금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과 다른 것은 웬만하면은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어제 그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고 너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할 것이고 백신이 뭐 이랬고 그 얘기 절대로 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의 태스크포스 코로나 바이러스 기자회견인데 그리고 이제 데브라 벅스 박사도 나왔고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7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동안 허락이 안 돼서 못 나왔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고통이 오고 있다.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죠. 해서 어느 정도냐면은요, 지금 뭐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사망하기도 하고 수만 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그분들 가운데서도 사망자가 당연히 나오고요. 미국을 국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미국의 각 주를 뭐 캘리포니아주도 하나의 국가,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뭐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구당 감염률 볼 때는요. 세계 15개국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넘버 1 국가가 사우스다코타예요.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데. 넘버 1이 노스다코타, 넘버 2가 사우스다코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1,492명, 1,291명이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 국가도 위스콘신주입니다. 970명, 인구 10만 명당. 그 다음이 네 번째도 아이오와도 인구가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922명.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만 유럽 국가가 나옵니다.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다시 또 미국으로 와서 와이오밍주, 그리고는 체코공화국으로 가고 벨기에로 가고 또다시 미국 몬타나주, 네브라스카로 갔다가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미국으로 와서 미네소타, 유타, 일리노이가 국가로 계산을 한다면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 비당 확진자가 많은 국가입니다. 한 주이지만요. 인구 10만 명당 660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유럽은 지난주에 한 10% 정도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캐나다가 결국 좀 전에 미국과의 그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미국 사람들 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공립학교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찬반이 많지만 유니세프는 문을 닫는 것이 어린이 건강과 다른 그 성인들의 건강에까지 도움이 된다 했고 어제 오후에 이제 이미 그 질병통제국은 추수감사절에 여행하지 마십시오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600명 이상의 병리학자들이 추수감사절에 여행하지 말 것, 가족끼리 모이지 말 것,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끼리만 지낼 것, 하늘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병리학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국이 뭐 의학자, 병리학자, 물리학자 뭐 이런 의학 계통의 그 학자들이 많지만 생리학자 그렇게 많지도 않은 병리학자 가운데서 600명이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항공사의 경우는 지금 지난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가장 이번 주에 바쁘다고 하거든요. 질병통제국이 뭐라고 하든지 그 가족이라는 끈은 몇 세기예요?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미국 사람들이 가족끼리 가장 많이 모이는 그때에 한꺼번에 끈을 끊어내기는 심정적으로도 안 되고 형편적으로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해서는 파이저사가 긴급 사용 신청을 오늘 해서 아마 금방 나오게 되겠죠. 지금 바이러스를요, 사우스다코타주와 버먼트주를 많이 비교들을 합니다. 인구가 뭐 100만 명 아래로 작고 시골주이고 하니까 비교를 하는데 사우스다코타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이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을 17번이나 하면서 대통령도 그 초대도 하기도 하고 마스크 안 쓰고 거리 두기 안 하고 그러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공화당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국가로 치면은 국가별 2위의 감염률을 기록을 하는 거죠. 지금 뭐 유럽이 감염률이 높다고 하지만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벨기에,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이런 국가들이 그렇게 의학이나 방역이 잘 돼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우스다코타는 경우는요. 오픈하고 있고 여전히 그에 비해서 인구가 비슷한 버먼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500케이스로 또 낮거든요. 500케이스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적어 왔는데 숫자가 대강. 근데 그 정도도 안 될 겁니다. 해서 버먼트는 똑같이 공화당 주지사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공화당 주지사, 필 스캇 그 버먼트 주지사도 공화당 주지사. 한데 그 크리스티 노엄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버먼트 주지사가 완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극에서 극인 겁니다. 버먼트는 가장 미국에서 이제 그 케이스가 낮은 인구 10만 명당 500케이스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3,310케이스밖에 안 나왔으니까요. 버먼트주는 가능하면은 텔레워킹을 해라. 일하는 것도 여전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 밤부터 식당은 10시에 이제 문을 닫아야지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도 뭐 딜리버리는 되죠. 그러나 술 못 마시고 이런 것이고 새벽에 다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가 뭐 하루 확진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이번 주말부터라도 다시 셧다운이라는 것. 셧다운이라는 것은 또 우리 3월달, 4월달에 했었던 것처럼 필수 업종이 아니면 저는 셧다운 할 때도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립니다. 필수 업종입니다. 저희 하는 일은. 해서 일을 또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캘리포니아주도 왔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발행되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이 사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정치가 연관돼 있고 또 한인도 연관돼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건강과 정치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이요. Dear Orange County 친구잖아요. Dear my friend, Orange County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 라고 우선 사설맨 제목에서 쓰고요. 캘리포니아주가 인구가 4천만 명이니까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과 1,000만 명 모자랄 뿐이에요. 인구가. 그런 국가인데 헌팅턴 비치 사진도 실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죠. 네, COVID-19 is a lie. 아직도 헌팅턴 비치 그쪽 오렌지 카운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뿌린 가짜 뉴스라고.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 방송할 때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분 보니까 어제도 그 실시간 방송에서 댓글을 다셨던데 나는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난린지 모르겠어. 거짓말인 것 같아라고 한국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셸 스틸박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가 오렌지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 데스크로 다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취임 선서는 그 연방 하원 의원 당선은 1월 3일에 개원을 하고 하니까 좀 시간이 있고 출근을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월 달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셧다운을 강하게 하고 오렌지 카운티까지 하고 빛이 닫아라 할 때 굉장히 거부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보건국장 니콜 퀵 보건국장이 닫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몰매를 맞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해서 6월 달에 사임하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내 생명을 내놓고 일할 수는 없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이 LA 타임스 사설이 미셸 그 스틸 투표 용지에도 미셸 스틸까지만 나갑니다. 한국 사람들만 한국 매체만 미셸 박 스틸이라고 하고 저는 거기서 절충해서 미셸 스틸 박이라고 라스트 네임을 뒤에 붙이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미셸 스틸 박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미셸 스틸이라고 하지 미셸 스틸 박이라고 안 합니다. 미셸 박 스틸이라고는 더더군다나 안 합니다. 미셸 스틸 슈퍼바이저 위원장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위원장이니까는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예를 제가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서 물론 오렌지 카운티가 LA 카운티에 비해서 발병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도 엄청 다르죠. LA 카운티는 1,000만 명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다 합쳐도 3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나 그 인구 비와 따져도 오렌지 카운티가 발병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오렌지 카운티도 지금 그림 자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병통제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완전히 묵살하고 반발하고 반대하고 했다는 얘기인데 심지어 한 번은 저는 그런 것은 몰랐었거든요. 오늘 LA 타임즈 사설 보고 알았습니다.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가 종족 차별이다라고 질병통제국에 마스크 써라 하는 그 권고는 종족 차별이라고 주장을 했었답니다. 왜냐하면 펫, 애완동물에게는 강아지에게는 마스크 쓰라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것이 종족 차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강아지가 위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강아지에게 위험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위험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 비유가 좀 그 적절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 지적을 했고요. 저는 점잖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고 LA 타임스는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했고요. 미셸 스틸 그 연방 하원 의원 당선자가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나이든 유권자들과 얘기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었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근데 줌으로 해요. 그리고 한인 사회에 사진을 보낼 때는 꼭 마스크 쓴 사진을 보내죠.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한국일보에도 중앙일보에도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도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도 전부 중앙방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스크 쓴 사진만 보내죠. 그런데 캠페인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LA 타임스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학교를 오픈하라고 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도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의 여러 가지 그 제안, 권고도 무시하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LA 타임스는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요. 주민들의 그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아첨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48지구에서 미셸 스틸 그 당선자가 민주당 지난번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됐었죠. 수십 년 만에 할리 루다 의원을 이기기는 했다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반 마스크 이 캠페인도 주요했다는 거예요. 당선되는데. 그런데 또 아이러니는 그 반 마스크 캠페인을 하면서 헌팅턴 비치에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했었던 그쪽이 완전히 헌팅턴 비치에 있는 그 병원 자체가 핫스팟이 돼 있고 환자들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지역구도 거기 다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안전규정, 질병통제위의 안전규정도 무시한 시의원들도 당선됐다. 지켜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 자신들의 철학이 있지만 정치를 하고 또 이 같은 그 질병, 전염병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자가 메시지를 줄 때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누구에게 아첨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해야지 된다라는 지적을 LA타임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자신의 철학은 있지만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이 겨울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는 것이 LA타임스 사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지금 연방 하원 의원의 4명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킴, 미셸 스틸박, 오렌지 카운티에서 두 사람이 갖고 39지구, 48지구, 또 앤디 킴, 뉴저지의 3지구, 또 마릴린, 스타클랜드, 스트릭랜드, 워싱턴주 10주구, 두 사람은 민주당, 두 사람은 공화당인데요. 이분들은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나가고 뭐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입니다만은 의회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제일 먼저 새로운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지 될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에 따른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 미셸 스틸박과 영킴 당선자가 한인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와 지역구에 보내는 메시지가 같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같은가 하는 것을 한인들은 체크업을 해야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한인 사회에 보내는 데만 사진만 마스크를 쓰고 지역사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다라고 얘기하는가 일치되는가를 봐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투표하는가를 한인이 봐야지 됩니다. 한인 자체가 지금까지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정치계에 등장한 것은 굉장히 어느 당이건 상관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등장을 해서 한인 사회에 나쁜 악이 되는 투표를 한다면 그것은 없느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가 영킴 후보나 미셸 스틸 그 후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 사회에서 얘기할 때와 한인 사회에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공화당 것을 지지한다고 하고 한인 사회는 나는 아니야 트럼프의 이민법을 반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정치에 이제 처음 연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또 정치인들에게 완전한 그 깨끗함 순수성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들어갔으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뽑아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하는가,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투표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뒤에는 지금 백악관에 미시건주의 주 정치인들이 도착했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요. 지금 뭐 소송을 하면 할수록 또 재검표를 하면은 할수록 악시오스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이렇게 벽돌을 하나씩 놓고 세멘트 물 섞어서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했죠. 집에 조금 이렇게 할 때 세멘트 물 섞어서 쫙 바르고 벽돌 놓고 쫙 바르고 벽돌 놓고 그런 사진인데 결국은 그 소송을 하면 할수록 재검표를 하면은 할수록 바이든 당선을 세멘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붙여놓는다는 건데요. 조지아주에서는 결국은 송검표 다 한 결과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아직 안 한 것 같죠? 어제 발표를 했고 하는데 12,300표 줄어들었네요. 처음보다는 많이 14,000표 정도 됐었는데 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지금 선거인단 표가 306대 232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루돌프 줄리아니 그 전 뉴욕시장과 그리고 그 시드니 파월 그 대통령 변호인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가 기자회견을 오래 했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은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내용은 전부 음모론이었고 오죽하면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팍스의 터커 칼슨조차 단 하나도 증거를 대지 못하네라고. 터커 칼슨은 대통령의 가장 절친한 친구고 대통령을 가장 4년 동안 방어를 해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웰 얘기도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짜를 제가 유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시드니 파웰은 공산당 돈이 베네수엘라부터 쿠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미국 선거에 들어갔다. 이게 이제 그 뭐 투표 기계나 뭐나 이런 거랑 다 상관돼서 하는 말이에요. 조지 소로스, 안티파 돈 다 들어갔다. 뭐 이런 것. 그리고 루돌프 줄리아니는 My Cousin Vin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1992년도에 그 코미디 영화 법 변호사가 나오고 하니까 본인도 지금 변호사로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 영화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상해 변호사가 뭐 증인을 뭐 못 찾다가 누가 증인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뭐 물어보면 진땀을 삐직삐직 흘리고 하다가는 완전히 모습이요. 이렇게 귀 옆으로 그냥 검은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땀이 막 나오고 땀을 닦고 하는데 그게 조금 괴기스러웠거든요. 좀 그 모습이 그랬어요. 이게 염색한 물이 줄줄줄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여러분.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음모론만 퍼뜨리는데 뭐 헤어가 제 기능을 못했어요. 계속 가짜를 막 퍼뜨리는데 그러니까 또 오디오가 또 중간에 잘못돼서요. 사람들이 저 머리 좀 봐, 저 머리 좀 봐. 염색약이 얼굴에 줄줄줄 흐른다. 근데 좀 무서웠어요. 시커먼 물이 줄줄줄 흐르니까.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터커 칼슨이 한 얘기가 시드니 파웰이라는 사람이 특히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었던 그러나 러시아에서 돈도 많이 받고 일했고 터키 관련 돈도 많이 받고 일을 했었고 마이클 플린이라는 힐러리 클린턴을 가둬버려 이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픽업이 돼서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지만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고 러시아 관계자들 만나고 해서 본인이 시인을 했어요. 선서하고 내가 수사관들에게 2번이나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을 이제 또 면책을 해주는 그런 일을 맡았던 시드니 파웰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터커 칼슨이 시드니 파웰을 나는 존중한다. 여러 가지를 다 존중을 하지만 심지어 지난 4년 동안 내 터커 칼슨 쇼가 미국에서 가장 오픈 마인드된 리버럴하다는 게 이슈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픈마인드 된 그런 방송일 거다. 난 심지어 UFO가 있느냐 없느냐 봤다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조차도 나는 다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시드니 파웰이 단 하나의 증거도 되지 못하고 인터뷰하자고 하고 디테일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화나면서 나하고 접촉을 끊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So that's a long way of saying we took Sidney Powell seriously. We had no intention of fighting with her. We've always respected her work. We simply wanted 싸우려는 의도도 없고요. How could you not want to see? 네, 보세요. 지금 근데 단순히 원하는 것은 주장하고 있는 공산당 돈이다. 베네수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는 표를 바이든 쪽으로 다 바꿨다. 이런 것들. 그럼 디테일을 얘기를 해야지 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죠. So we invited Sidney Powell on the show. We would have given her the whole hour. We would have given her the entire week, actually, and listened quietly. 초대해서 1시간도 줄 수 있고 일주일 내내 줄 수 있는데 하나도 디테일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Despite a lot of requests, polite requests, not a page. When we kept pressing, she got angry and told us to stop contacting her. When we checked with others around the Trump campaign, people in positions of authority, they told us Powell has never given them any evidence either.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럼 트럼프 캠프 측에다가 또 연락을 해보면 시드니 파웰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본인들에게도 단 하나의 증거도 내지 못한다라고 터커 칼슨이 얘기를 하고 있죠. To another, not one. So why are we telling you this? We're telling you this because it's true. And in the end, that's all that matters. 네, 이 진실을 추구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 같은 시드니 파웰을 본인은 존중하고 하지만 하나의 증거도 되지 못하니까라고 하고 오히려 화내고 컨택을 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저는 터커 칼슨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영리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올인을 안 해요,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워서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을 버리고 이 사람을 한국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그 당시에 며칠 공부한다고 됩니까, 그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판문점으로 데리고 가고 몽골로 존 볼튼을 쫓아보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영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지 못할 것 같다 하면 딱 입장을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퍼트 머덕 같은 사람이 2024년도에 대선 후보로서 이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을 꼽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지아주에서 미시건으로 포커스를 돌렸습니다. 미시건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뉴스를 보시면 어머 이거 아니라는데 그렇다는데 아니라는데 하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원래는 미시건주에서 15만 8천 명 표가를 바이든이 많이 받았는데 특히 미시건주는 한 군데만 보면 됩니다. 웨인 카운티라는 곳이 디트로이트가 있기 때문에 큰 여기서 2명과 2명 공화당과 민주당이 확인증을 써줘야 되는데 원래 공화당이 안 써줬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막 화를 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공화당 유권자조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확인서를 썼어요. 썼는데 쓰고 나서 그 뒤에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리고 나서는 지금 확인증을 썼는데 이걸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무효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법적으로 가면 지금 20몇 개 케이스가 다 졌거든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소송한 것을 미시건주에서는 아예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미시건주의 하원 의장과 왜냐하면 선거는 주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 하원 의장과 상원 대표를 백악관으로 초대를 해서 아직 만났다는 얘기는 없고요. 하원 의장은 안 갈 수도 있다. 공화당이지만 둘 다 공화당인데 그렇는데 왜 그러냐면 선거인단을 다시 잘 뽑아서 본인에게 예를 들어 간단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조 바이든 당선자야 당연히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바이든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1월 20일에 취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1월 20일에 취임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나라가 이게 뭐냐.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이런 게 우리가 아닌데 미국 사람과 미국이 아닌데 이걸 지금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온갖 악하고 온갖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이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점점 조니 어니스트가 아이오와주에 아주 힘들 것이다 했는데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재선이 됐죠. 여성 상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도 트럼프 변호인 주장이 너무나 불법적인 공격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프레드 업튼 미시건주의 공화당에서 시니어 의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패배를 시인해야지 된다. 미 럼니 같은 경우는 모든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나쁘고 현직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반민주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비즈니스 리더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내용은 전했고요. 비즈니스 리더는 두 쪽으로 봐야지 됩니다. 하나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 또 하나는 워싱턴에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 해서 이제 워싱턴에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경우는 무슨 협회가 많잖아요. 상공회의소 등등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월스트리트는 월스트리트이고요. 해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선거인단이 그 주에서 표를 많이 받은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지금 정치인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래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미시건주에서 16개 가지면 뭐예요? 232에다가 16을 더하면 248밖에 안 되잖아요. 바이든 후보는 306에서 설령 16개를 빼더라도 290, 당선은 270,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표보다 모자라고 바이든 후보는 설령 미시건주에서 어떠한 그 전략과 책략을 쓴다 하더라도 당선할 수 없는 겁니다. 목적은 간단한 겁니다. 계속 이렇게 끌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바이든이 불법이야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가장 큰 목적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식당이요. 뉴욕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City Winery라는 식당, 아무래도 와인이 많이 서브가 되겠네요. 이 식당에서 손님들이 요즘은 뭐 온도 체온 체크는 하잖아요. 체온 체크에서 넘어서 이제 승인됐으니까 식품의약국에서 뭐 승인된 것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분이 양성 반응이 나올까 음성 반응이 나올까 해서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알고 아유 인내심 많은 미국 분들 그렇게 하면서 식사를 드시겠다네요. 하면서 음성 반응이신 분들만 자리에 앉힌다 하는 겁니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하는 그런 식당인가 봐요. 해서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되면은 뭐 식사값 이외에 4사람이 가면 $200를 따로 내야지 되네요. 추가로. 그런 것은 알지만 이 큰 식당이겠죠. 당연히 CEO가 있어요. 마이클 더프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길게 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일종의 상술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 $50 정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고 뭐 하지. 안전하게 다 네거티브 난 사람들끼리니까 좋잖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즈니스를 지속하는데도 지금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가 그 뉴욕 쪽에서 방송되는 그 방송에서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정부와 보험회사가 백신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될 때까지는 이 테스트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 그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어떤 분께서 백신에 대해서 말씀에 이렇게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게 제가 알고 계신 것의 전부입니다. 지금 미국 회사, 영국 회사 적어도 3군데에서 백신이 효능이 뭐 95%까지 있다는 게 나와서 미국에서는 긴급 요청을 했고 그러면 긴급 승인을 할 예정이고 12월 뭐 중순 그 이후부터는 일단 필요하신 분들께 헬스케어 일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접종을 하고 원할 경우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빠르면 내년 4월 정도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체스가요. 이 구할 수가 없대요. 미국 장기가.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잖아요. 체스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해서 여러 종류 뭐 한 대표적으로 한 뭐 몇 종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여러 종류가 다 팔려서 어떤 회사는 10월 달에 지난해 10월 달보다 178%가 팔렸어요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1048%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하는데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드라마 때문에 10월 말에 등장한 퀸스 갬빗 신의 한 수가 아니라 퀸의 한 수네요. 퀸의 한 수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등장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 체스판을 더 많이 찾는다는 그 얘기거든요. 넷플릭스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저는 그제였던가요? 그제 이렇게 컴퓨터를 하다가 넷플릭스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가 미스터 선샤인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어요. 뭐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영화인 줄 알았거든요. 1편을 이렇게 보는데 에피소드 1이라고 써 있어서 착 시작할 때부터 스케일이 방대하잖아요. 영화인데 에피소드 1이네 하다가 에피소드 2까지 봤거든요. 제가 본 그 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조선이 개화되고 양반 상놈도 구분도 없고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뭐 과거도 없어진다고 하고 그럴 때에 누군가가 딱 아이디어를 해서 그래 모든 만물상 같은 것이요. 게다가 되고 플러스 흥신소까지 포함해서 해서 막 사람들 가고 하는 그 많이 배우지 않았다고 글자도 못 읽잖아요. 그분은. 그렇다고 또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게 뜻이 있으면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아무튼 체스가 그렇게 많이 팔린답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 2기를 했으니까 그 나중에 그 선서를 할 때 대통령 선서할 때 349일 77세 349일 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이든 당선자가 78세이기 때문에 두 달 남았잖아요. 최고령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조사한 것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